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어제 첫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었죠. 그리고 어제 저녁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된 첫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계엄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 고통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동안 김 후보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었습니다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없었고 특히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일어났지만 김문수 후보는 앉아 있었던 그 모습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저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김문수 후보였는데 어제 사과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 사과의 타이밍 괜찮은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양심의 자유의 표현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이제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내 또 일부 정치 세력 중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합류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 이제 요구하는 게 한 세 가지 되는데 아마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서 당내 화합을 먼저 이루겠다라는 취지도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국민적 요구 중에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런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자, 사과 여부는 이제 후보가 판단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재 결정문에 보면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 철시가 있잖아요. 그 당시 국회 전횡에 대해서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민주당도 사과하자. 난 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전략적인 포석도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이 맞다. 단순히 사과하고 그다음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사과하고 뭐 사과 전문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지금 이 국면에 국민께 드리는 사과도 있지만 네. 선거 국면에서 또한 전략적 측면의 발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더해지는 그 상황을 더 나아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주 대변인님,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 과거부터 사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동훈 후보는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걸 생각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나치게 뭐 타이밍상으로만 보자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이 성립되게 된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 이어지는 탄핵.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진작에 비대위 체제에서부터도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기가 자꾸 미뤄지고 뭐 그 중간에는 사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했었습니다만 직전 여당이고 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은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나 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토론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타당 후보들의 경우 무엇부터 물어볼까요? 바로 이 그거,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하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에는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이것은 선결 조건, 그러니까 뭐 선거 앞으로 유세 운동에 합류하고 아니고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공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런 입장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숙제를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이후에 탄핵에 관한 입장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본인의 선거 레이스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몇몇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앞서도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바로 저 장면. 사과를 거부했었던 남들 다 일어날 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던 저 장면. 저게 이제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장면 바로 큰절했을 때 지난 주말에 너무 시끄러웠죠. 국민의힘 상황이 끝끝내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물리치고 우여곡절 끝에 최종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큰절하는 저 장면. 저 장면도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했던 이 사과도 결정적인 장면으로 앞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사과의 의미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도 조금 더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아젠다를 또 제시해야 된다.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